청소년 교육공동체 세인야타교 교장 박상명입니다. 오늘 한국전쟁 발발한 지 72주년 되는 이 시점을 기억하면서 숭실사이버대학 평생교육 상담학과와 세인야타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반도 평화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미쳐가고 있다. 어느 영화냐 하면 조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첫 대사입니다. 주변화되고 소외된 평범한 젊은이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한국전쟁.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의 비극은 분단으로 우리 곁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단. 사람과 공간이 인위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함으로써 남과 북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희생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들과의 소통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보다 성숙한 사회 통합의 길을 모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정과 친절이라는 화두로 지금 우리 사회의 소통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주실 선생님은 군산대학교 미디어 문화학과의 오원환 교수십니다. 오 교수님은 2003년 제가 처음 탈북 청소년들과 대안학교를 시작할 무렵부터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그 이후 2008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을 떠나 유럽을 떠도는 세인야타교 졸업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관찰하고 담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소통해왔던 방식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초대 하나원 원장을 역임하신 김중태 박사십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통일부에서 남북문화 교류와 협력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하셨던 명실공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소통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성찰하면서 보다 성숙한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오원환입니다. 오늘 정과 친절 환대의 정치학, 제가 이 글을 장황하게 많이 써서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박사영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 그 탈남 탈북민을 만나러 영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2008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는데 정과 친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남한 주민들이 정을 주기보다는 지속적인 친절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친구들마다 정과 친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정은 한민족, 동포애, 민족주의 이런 개념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친절은 이제 영국 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지내다 보면서 그 경험했던 다문화주의, 영국의 어떤 다문화주의적인 어떤 친절과 배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탈북민의 탈남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과 친절의 정치학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구재단 지원으로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천여관찰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면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100명을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연구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탈남 탈북민의 민족적 의식의 정서적 체험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정은 한민족, 한결의 동포라는 민족적 유대와 민족적 자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기대되는 정서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름.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에게 개인주의는 무관심한 것, 이기적인 것,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정에 대한 대척점에 대표적으로 무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민족 공동체의 성원이 느끼는 정은 민족적 유대와 정비례하고 무관심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관심의 증대를 통해서 민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정을 키우는 정의 정치학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은 한국과 영국에서 탈북민의 어떤 경험적 인식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친절이라는 기표는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일상의 다양한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친근한 예의와 태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의 대척점에는 차별과 냉대, 적대 등의 그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분단 이후에 한민족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탈북민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친절함을 키우는 것, 이것을 이제 친절의 정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정과 친절의 정치학을 통해서 그때 현재 한국 사회의 탈북민의 전착을 돕기 위한 개념, 또 멀게는 민족 내부의 갈등과 문화적 이격을 축소시킬 수 있는 내적 통합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자 했다, 하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지난 논문이었고요. 제 논의와 좀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양영자 선생의 경우는 뭐 폐쇄적 민족주의나 분단 민족주의가 아닌 성찰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는데, 이때 이 성찰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뿐 아니라 정의를 지향하고 민족의 이익보다 근원적 수준에서 국민의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국가의 세계사적 역할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적 민족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국가적 다문화주의의 어떤 이 성찰적 민족주의가 정교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 박형빈 선생의 경우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 한반도의 경우 이 통일이라는 과제의 특수성 때문이라도 이 다문화 시대의 한국식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황정미 선생의 경우는 이 민족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적 태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오히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국민 소속감이 이게 오히려 더 이주민 포용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다문화주의와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상적인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특히나 이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조금 더 잘 균형 잡히게 어우러지게 또 진정성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 심상우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제기한 환대와 우정을 통해서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동감을 하면서 정과 친절에서 이제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레비나스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 인간 주체의 진정한 자기성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믿었는데요. 주체의 주체성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고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 즉 환대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체성은 이제 두 가지로 규정이 되는데, 하나는 이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자기성, 내재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극복한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타자를 환대함으로써 자기성을 극복하는, 이것을 이제 진정한 주체성이다라고 이제 레비나스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이 무조건적 환대가 현실 사회에서는 이게 실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건적 환대로서 이제 우정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 이 조건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조건적 환대를 진행시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그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때 물론 어떤 조건적인 교환 가치의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랑처럼 비대칭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데리다가 얘기하는 비대칭적 불균형이 환대의 어떤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칸트의 도덕적 의무감과도 이제 다른 차원인데, 예컨대 선물을 의무감에서 준다면 그 선물은 이미 교환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박스 칸에 보듯이 우리가 그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한 뭐 북한 퍼주기 정책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통일되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남한 경제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많고요. 탈북민의 정책 지원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남한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어떤 상호 이익, 내가 어떤 주면 받을 걸 기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어떤 갈등의 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지금 독일에서도 뭐 메르켈 총리가 30여 년 전에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독일은 통일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경제적 격차는 많이 해소됐지만 어떤 이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주고받는 혹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갈등의 고를 여전히 메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 문제는 제형 탈북민이 한민족, 한국 혹은 한국 사회 남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그 한민족의 정과 다문화의 친절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또 그러한 정과 친절이 조건적 한대로서 우정의 정착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보는 것이 이제 제 연구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문을 할 때도 이 탈남 탈북민의 경우는 위장망명을 한 거기 때문에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 성별과 연령대만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제형 탈북민 남성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여성보다 그렇게 더 심하다고 인식을 했고, 제형 탈북민 여성은 남성보다 남한 주민들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20대 이하가 20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제형 탈북민들에 비해서 한민족 수호의 의무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고, 또 한국 사회를 치열한 경쟁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도 낮고, 그다음에 여타의 이주민과 탈북민을 특별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향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탈북민이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20대 이하가 평균보다는 높지만 낮게 나타납니다. 저게 이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에서는 먼저 이제 그 제형 탈북민이 한국에 있었을 때 혹은 이제 영국에 갔을 때까지 포함을 해서 언제 가장 한민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혹은 감동을 경험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일단 공간적 측면에서 한국, 탈북 후 중국, 탈남 후 영국, 북한 순으로 민족적 감동, 이런 것들을 크게 느꼈다고 하고요. 가장 큰 계기들은 하나원을 마치고 이제 마칠 때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민족의 일원임을 확인되는 가장 벅찬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의 그 문화 적응의 어떤 유형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통합의 경우는 북한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을 자주 떠올리면서 남한에서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한다. 동아의 경우는 뭐 북한에서의 추억이나 기억보다는 남한에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더 노력한다. 분리의 경우는 북한에서의 좋은 기억과 추억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그냥 뭐 그럭저럭 대체로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한다. 주변의 경우는 둘 다 이제 그럭저럭 대충 이런 개념인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봤을 때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나름 이제 한국 사회에 동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이것만 봐도 한 60% 정도는, 3명 중에 2명 정도는 한국 사회에 있을 때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남 이유를 물었을 때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불안,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한국 사회의 냉대와 차별, 선진국의 사회복지 혜택,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고 싶어서 영어 학습 및 경쟁력 강화,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꿈과 희망의 도전은 대체로 그 탈북민이 이런 것들을 답변할 때 보면 탈남에 대한 어떤 명분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통 주변국 주민들이 중심국으로 이동할 때 어떤 편도 티켓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느낌에서 많이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떠났던 그 탈북민들은
이제 그 영국으로 떠났던 탈남 탈북민들은 영어 학습 및 경쟁력 강화가 대단히 큰 어떤 이유였는데 한 10여 년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10여 년이 좀 넘죠. 한 15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이 이유는 이제 좀 탈남 이유는 많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차별없고 누구나 평등한 다문화 사회, 이제 영국이 왜 좋으냐, 한국보다 좋으냐를 물었을 때 평등한 다문화 사회이고 사회복지 혜택이 좋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직업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일상적으로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문화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영국 사회의 어떤 복지, 특정 집단에 대한 호혜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탈북민에게 이제 정착금 주고 뭘 주고 이런 이제 그래서 탈북민은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호혜적 시선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나타난다라는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의 민족적 감정으로 친근함, 동질감, 자부심, 특별히 없다, 책임감 뭐 이런 순서로 얘기했고 한국 사회 탈북민 정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순으로 얘기를 했는데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중요한 이념으로 이제 거론되는 건 역시 통일과 남북의 내적 통합을 위해 이 민족적 유대의 정서인 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했을 때 동의 정도가 높은 문항, 가장 높은 4점 이상의 문항들은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다. 한민족 수호의 의무,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탈북민은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탈북민으로 구분되는 것을 거부한다. 한국은 개인주의가 심하다. 남한 청년의 통일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3점 이상의 내용들, 이제 보통보다는 좀 높은 3점 미만으로는 한국에서 노력한 만큼 보답받긴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남북한 주민과 민족 감정, 인식이 유사하다.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인 편이고요. 남한 주민은 탈북민의 친절한 편이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이고요. 한국에서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리커트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요인 분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4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요. 이 4개의 요인들을 제가 이제 한민족 한동포는 서로 의지하면서 민족의 줄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를 비롯하여 이 4가지 문항은 민족지향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명명을 했고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 이거는 이제 한국 현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한국 지향. 그리고 남한 주민들은 대체로 탈북민에게 친절한 편이다. 이제 이건 부정적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렇게 나름 그 요인들의 명명을 붙였고요. 이걸 좀 살펴보면 한민족 성원으로서의 지향해야 할 역할과 가치의 차원을 제가 민족 지향이라고 했는데 20대 이하 젊은 대형 탈북민은 30대 이상보다 민족 수호의 의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고 통일 과정에서의 가교 역할에 대해서도 50대 이상에 비해서 동의 정도가 낮다. 두 번째 공통 요인은 분단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차별받는 현실의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 지향인데 한민족 성원으로서 지향해야 할 역할과 가치의 차원이고요. 그다음 분단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잘 사는 선진국인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것들을 한국 지향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남한 주민은 탈북민에게 친절하지 않은 편이고 동포애가 빈약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한민족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통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민족 수호의 의무와 통일을 위한 공동체 의식, 탈북민의 통일의 가교 역할, 남한 주민과 민족적 연대감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긍정적 의미로서의 정의라고 보고 민족 지향과 관련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의미로서의 정은 남한 주민이 동포애가 부족하다는다. 그다음에 한민족의 구성원인 탈북민에게 남한 주민의 친절하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이제 낮은 걸로 나오는데 이제 배려랑 좀 다르게
제가 문항 중에 보면 남한 주민 중에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질문은 동의하는 정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조금 배려심 깊었던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남한 주민은 친절하진 않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차이와 변화는,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민족주의라고, 민족에 대한 기대는 북한 혹은 탈북 후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의 그 공간을 지향하면서 가졌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정과 탈북민이 기대하는 정이 좀 다르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혹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그게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탈북민 출신임이 노출되면 남한 주민과 갑자기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멀어지고,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무시와 차별을 받고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서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문항들과 이제 엮어서 이거 불친절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 이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특히나 이 한국 현실적인 상황은 한국을 지향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는, 그래서 불친절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형 탈북민과 탈북민은 북한과 한국 그리고 영국에서 서로 다른 느낌의 정을 경험했고, 한국에서의 정은 누구에게는 긍정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기억이 되고, 특히 한민족의 정에 대한 탈북민의 기대와 관련 있는 민족 지향이 현실에서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냉대로 경험되는 한국 현실에서 벗어나 영국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친절을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들은 제가 2018년에 만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그 서면 인터뷰를 했을 때 많이 느껴지는 것은 정보다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일시적인 정보다는 꾸준한 친절이 오히려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의 정책적 수행이 오히려 탈북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땐 오히려, 예컨대 이제 그 대학 입학에서도 탈북민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정도 특례 입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가면 그 다음에 다시 특례 입학을 이제,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전형이 있는데 그걸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전공 혹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게 효과적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고 많은 남한 대학생들이 보기엔 불평등하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서 사회적으로 더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닌가. 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탈북민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시대의 내적 통합을 위한 정과 친절의 정착에 주목했는데, 민족 현실과 한국 현실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살피면서 동시에 애초에 가졌던 민족 지향과 한국 지향이라고 하는 기대 요인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제도 및 법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이 양영자 선생이 얘기했던 성찰적 민족주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데리다의 조건적 환대로서의 법과 제도를 통한 우정의 정치와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많은 의견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과 친절을 베풀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일방적일 때는 존중이 없이 정과 친절은 측은지심, 동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일방적인 본인, 베푸는 사람의 자기만족일 수도 있고, 또는 탈북민을 무시하는 걸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과 친절을 주는 것, 받는 것, 동시에 둘 다 진실해야 진정한 정이고 친절이 될 수 있다. 친절한 정과 친절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 선행된 후에라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환대의 순수성 위에서 정과 친절이 실천될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개념화를 막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실증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보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 차원에서 혹은 장기적 차원에서 더 중요한, 살펴봐야 될 개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지는 않지만 탐색적인 과정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심각했던 거는 그 여기 민들레 아나? 친구들? 민들레 먹는 거. 우리가 이 민들레 한국에서 한창 그 뭐지 웰빙 음식이라고 되게 막 내가 금방 왔을 때 막 그랬어. 막 그래갖고 근데 실제로 북에서 민들레는 안 먹어. 진짜로. 근데 그걸 먹어봤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그래서 내가 이건 북한에서 토끼 먹는데 왜 이것을 사람이 먹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신 그렇게 안 물어보더라고. 나도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 귀한 음식 먹어봤어요. 약간 그치. 이러면서. 막 먹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토끼들이 다 먹는 걸 왜 먹어? 아, 네, 사람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이 안 먹는데 딱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심하더라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발 이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나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관계가 자꾸 끊어지더라고. 왜냐면 내 기분대로 하면 혼자 자꾸 고립이 되고 그래도 내가 조금 수용을 하자. 그냥 쟤는 저런 애구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관계들이 그래도 조금씩 형성이 돼 가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싸워봤자 처음엔 많이 싸웠지. 싸웠는데 싸워봤자 나한테 마이너스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속상한 게 그런 거지. 이게 TV, 영상 매체 이런 영상 매체들이 나는 제일 속상하더라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처럼 우리 이제 그 유튜브 찍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처럼 정말 사소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어떠한 그런 감정들을 이제 막 드러내는 건데 근데 우리가 뭐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좀 봐달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우리도 여기서 살고 있고 이러면 그냥 우리 똑같이 동등하게 가자 그냥. 네. 우리 나도 이 나라에서 살고 있고 돈 벌어서 세금 내고 있고 네. 그러면 뭐 이 나라 사람 아닌가 어찌됐든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동등하게 가자 그냥. 니네하고 뭐 똑같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그냥 바라보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TV에서 보통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로 경험을 했잖아. 경험을 했는데 직접 만났어.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게 뭐야? 거기서 봤던 모습들 그렇지. 그러니까 야 어떻게 먹고 살았어 이런 거야 그냥. 근데 이해는 하겠는데 야 지금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속상해. 그래서 늘 얘기할 때 얘기가 그런 거지. 제발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라. 솔직히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딱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딱 소개하는데 서울 지하철역 가봤지. 네네. 가보면 지하철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 노숙자가 겁나게 많죠. 엄청 많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딱 소개할 때 지하철에 노숙자를 딱 찍어갖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 근데 북한은 일단 그렇게 소개한다라는 거야.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도 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만날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났을 때 최소한의 이렇게 배려라는 걸 좀 해줬으면. 왜냐면 내가 아니라 이 뒤에 또 오는 북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왜냐면 여기서 나서 살아도 잘 모르는데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진짜 모르는데 그러면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알려고 안 할 때는 문제가 있어.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안 할 때는 그때는 뭐 욕을 하든 뭐 혼을 내든 뭐 상관없지만 모른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렇게 당연한 거지. 근데 본인이 스스로 알려고 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말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숭실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하고 셋넷학교가 주관하는 정과 친절, 환대의 정치학이라는 뉴몰든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탈북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오늘 이런 온라인 포럼을 하게 됐는데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온라인 포럼의 주제가 참 이색적이긴 하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과의 소통의 길을 찾는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의 길이라서 오늘 이런 모임이 얼마나 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갈림길마다 좀 이정표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현장에 계십니다만은 샌넷학교 우리 박상현 교장선생님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원 처음 생기면서 하나원에 하나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둘 학교가 다른 사정 때문에 이제 후에 없어졌다가 한겨레 학교로 갔다가 다시 또 지금은 하나둘 학교가 생겼습니다만은 그 하나둘 학교를 이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인 샌넷 학교를 만들어서 서울, 원주, 현재 남원에 이르기까지 제가 손꼽아 보니까 한 17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 과정 동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우리 박상현 교장선생님의 그 탈북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업무가 옛날에 이 사회복지 차원의 그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97년도에 통일부로 이관이 되면서 초기에 제가 정착지원과장 하나원장을 하면서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박상현 교장 선생님께 정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도 봄 그 동숭동 낙산공원 아래 그 조그만 우리 그 지하방에서 개소식 행사를 하는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뭐 핑계대고 우리 박 교장 선생님하고 함께하지 못한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을 기회로 이제 앞으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정과 친절 환대 정치학과 관련된 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색적이고 탈북자 문제의 접근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훌륭한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거미의 여행 10년간에 기록된 그 샌넷학교 다큐멘터리 감독하시는 줄만 알았더니 정말 엄청난 이렇게 연구를 한 번도 아니고 후속 연구까지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좀 이색적이긴 하지만은 생동감이 있는 현장감 연구 그 내용들이 평소 제가 생각하던 부분들하고 상당히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강구를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배려하고 좀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배려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연구를 하면은 정말 알차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문제 제기는 정말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레바나스와 데리다의 환대와 우정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과 친절이 얼마나 이게 대칭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는 우리 오 교수님께서 더 연구를 하신다니까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그 모델을 두고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새롭게 우리가 탐색해볼 그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양적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인원의 직접 연구까지 포함을 해서 보강을 한 부분들은 논문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후속 연구를 계속 하신다니까 추가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자체를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을 그 피해자의 일반으로 이렇게 주체화를 시켜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논문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서로 다른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탈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남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 비교 연구가 되어야 이 문제에 대한 뭐가 문제고 해결 방안이 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형 탈북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리지널 북한 주민, 탈북민, 그 다음에 실제 제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그 성향이나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통제 기제가 살아있을 때는 오리지널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특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넥타이 메고 사무실 출근하면서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복 입혀가지고 훈련소를 보내면은 넥타이 풀고 군화 풀고 이상한 행동을 하듯이 북쪽 사회에서 이 사람들 절대 이런 행동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통제 기제가 없어지면은 좀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군대 가서 아침 6시에 기상하고 10시에 취침하고 정말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그 군인이 휴가 나와 이틀 되면 밤낮이 바뀌는 생활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포인트에 대한 거를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은 한번 해서 동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제형 뉴몰드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데 이걸 일반화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이란 말이에요. 그게 연계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 대학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례 입학, 이 특별 처우와 관련해서 재형 탈북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한테 시사하는 내용이 탈북민에 대한 혜택과 차별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보다는 그런 특별 대우도 차별도 없는 평등이 영국이 훨씬 낫더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국의 살아가는 시스템하고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시스템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유불급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탈북민에 대한 특혜 대책을 세운 것은 적어도 남한 사회에서 동일 연배에 있는 사람이 출발점은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한테 그런
뭐 특별 혜택이 특별 대우라기보다는 출발점을 갈 때 기회에 등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꼭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또 그 피해를 보는 우리 남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오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소통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통의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설문조사한 내용을 봐도 남북한 주민의 소통 부재는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이 한 69%, 남한 주민들이 한 64, 5% 언저리에서 이 소통 부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별에 대한 경험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까지 나온 설문조사들 평균적으로 내면 한 23%에서 25% 정도 이 언저리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 우리 탈북민 주체화해서 그렇게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북한 이탈 주민만 차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남한 주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탈북자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나고 우리 오 교수님께서도 우리 탈북민의 정체성 연구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쓴 논문은 우리 탈북민들의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까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논문 발표를 하면 탈북민들은 오케이 아주 잘 썼어.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 탈북민들을 고용하는 기업인들이나 남한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은 웃기는 소리 이제 그만해라. 당신 몇 명 인터뷰해가지고 그런 논문을 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성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어떤 개새끼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탈북민들을 일을 안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년도 탈북민들의 지원정책 입안자가 접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어떤 개새끼가 접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시큰 욕을 해놨는데 왜 이제 이야기하느냐고 제가 입안자라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양날이 있기 때문에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진면목을 살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 정과 친절로 살피는 이 북한 이탈물 정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당사자들의 의지와 노력, 또 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 정부의 탈북 지원 정책, 깔딱고개에서 이렇게 못 올라올 때 손잡고 당겨줄 수 있는 우리 남한 주민들의 배려, 이 삼박자가 맞아야 그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우리 탈북민의 의지도 그런대로 괜찮고 정책도 쓸만한데 우리 남한 주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실체를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카더라 통신, 언론에서 공개되는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그분들을 이해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북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좀 정교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를 해야 우선 손을 내밀든 정과 친절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연구 내지는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이 남북한 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또 그 차별에 대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왜 그런 건지. 사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잖아요. 정확한 오진을 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진을 하면은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탈북민 업무와 관련된 현장 연구가들이 오진 없이 정확한 현장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구체적인 대안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오 교수님 그동안 수고해서 좋은 논문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숙제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그 관심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를 한다면은 오늘 이야기한 정과 친절의 문제도 개념의 차원을 떠나서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선에서 오늘 토론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련도 극복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소통은 무엇일까요? 지난 70여 년 넘게 갈라져서 달라져 왔던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예의 바르게 배려하고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기억하면서 숭실사이버대학 평생교육 상담학과와 세넷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반도 평화포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혜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